자, 얘기 그만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얘기할 일 있으면 하고. 지금 숙제를 했어요. 일단은 숙제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너무 어려웠어요. 쌤, 어렵겠죠. 내가 지금 134부터 해서 136까지 하는 거는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 그냥 했겠지. 싼 거. 근데 한 문제 몰라요. 그럼 뭐 한 문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134에서 136이 문제겠죠. 영필 좀 갖고 와주세요. 어? 영필 좀. 사실 뭐 한 거야? 뭘 뭐 갔다 왔을 때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안 갖고 오냐? 있는 자리 중에 하나는 네 빨리 개? 얘기해. 저 4개 맞았는데. 4개 맞았다고? 양아치네 이건. 많이 맞은 거. 어떻게 4개 맞은 게 마지막인 거야? 184에서 200까지인데 15문제? 정답률이 17문제야. 75%가. 오답률이 14문제 아닙니까? 17문제가 그냥 네. 인간이냐? 나머지 인간들이야 뭐 내신 아니라고 다 까먹었겠지만 넌 아니잖아. 어? 넌 진즉에 내신 끝나고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 또 같이 쳐. 계속 공부하고 있는 놈이지. 자 봐봐. 시점도 빨리. 자 많이 다 까먹었을 거고 넌 빨리 해. 뭐가 있어? 일단 186번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184번 모르겠어요. 185번도 아니 다 몰라. 닥쳐. 모를 수 있지 슈가야. 없어 너. 닥쳐.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고요. 굉장히 쉬운데 너희들이 못하는 거야. 잘 들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이 녀석의 지금 y는 fx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fx가 0일 때 x의 값은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고 그리고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너네 집중 안 하냐? 갑자기 발사했어요. 자 봐봐. 그런데 너네가 하셔야 되는 건 f에 2분의 x 플러스 1 이꼴 제로인 거죠. 너네 fx가 0일 때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는다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뜻이야. 이거 이해돼? 네. fx가 0일 때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인 거라고. 네. 맞아? 근이니까. 그럼 너는 잘 생각해봐. 이 녀석의 근을 모르니까 x의 값을 p 또는 q라고 어떻게 해? 알파 베타 원래 보통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써야 되는데 감마 델타 더럽게 못 쓰시니까 됐어?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 식도 fx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근이 되려고 하면 요걸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될 거야? f에 2분의 p 플러스 1이 0이고 f에 2분의 q 플러스 1이 0이라는 뜻 아니야? 여기까지 해도 돼? 근데 원래는 뭐야 이게? 1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2분의 네, 2분의 p 플러스 1이 알파가 되셔야 된다는 거고 2분의 q 플러스 1이 베타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p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할 거냐면 2 알파 마이너스 1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야. 됐어? q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 베타 마이너스 1의 형태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P와 Q를 더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소리니까 뭐라고 쓸 거야?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더하면 맞아요? 네.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2일 텐데 앞으로 2를 뺄 거라고. 이해됐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내가 뭐라고 했어? 위에서 요 위쪽에서 우리는 이 녀석의 값이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3 마이너스 1 하자는 거잖아. 몰리. 그러니까 뭐야? 4죠. 와우, unbelievable. 졸라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운 거야? 보여요. 근데 문제 풀 사실은 쉬운 거야. 근데 너네가 본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의 본질은 사실 이거죠. 가로 안에 알파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고 베타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야 이 식이 만족이 된다. 0이라고 하는 식. 그러니까 사실은 요 녀석의 근을 사실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x 플러스 1의 근 자체를 원래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풀고 원래 그냥 결국 2분의 x 플러스 1이 뭐 했으면 좋겠다? 알파 또는 베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결국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알파 마이너스 1 또는 2베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요 가로 안에 들어가시는 녀석은 누가 돼야 돼? 알파나 베타가 되셔야 돼. 와우. 고마워. 됐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 x 있죠? 요 x하고 이 x는 다른 새끼야. 네. 그걸 이해해야 돼. 왜 다른 새끼예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새끼는 다른 새끼라는 거죠. 저 2분의 x 플러스 2. 네, 2분의 x 플러스 1에서 말하는 이 x의 값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x, fx에서 말하는 x는 다른 녀석이라는 거죠. 네, 너네가 함수를 표현을 할 때 y는 fx라고 표현하고 y는 gx라고 표현하고 y는 f'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하잖아. 그치? 얘는 사실 아닌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근데 이 둘은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 y가 같은 애들이야? 이게 같은 애들이면 그래프를 다르네. y는 fx는 이렇게 그리고 y는 gx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거 그리지 따로따로 그리잖아. 왜 따로 그려? 다른 다르니까. different. 그러니까 너네는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y는 fx하고 y는 gx라고 완전 다른 식인 거고요. y는 fx하고 y는 f의 ax 플러스 b 이런 애는 유사한 거죠. f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여기서 x의 값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해야 돼? ax 플러스 b가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똑같이 f 알파 이꼴 제로가 되시니까 같은 녀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 fx랑 y는 fx와 y는 fax 플러스 b는 저기 있는 녀석의 가로에 있는 이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녀석과 여기 써 있는 ax 플러스 b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ex랑 ex는 다른 놈으로 봐야 된다. 실제로. 알겠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형태의 문항들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희들 같은 경우 선생님 보면 저거 x 말고 다른 걸로 쓰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좌표평면을 다른 걸 또 그려야 돼. 지금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맛이 갔어? 왜 이렇게 맛이 갔어? 맛이 가 자, 얘는 지울게. 맛이 가스 오브시. 또 하게 되다 맛이 가스. 좀 좋았다. 녹음도 돼요? 그러면 영상 지금 저거 녹음이 안 되면 뭐에다 쓰래?
글씨만 쭉쭉쭉 나오는 걸 보고 뭐 할 건데? 푸른날 잡았어. 84번도 못하겠어? 85번도 모르겠어요. 84번 못하겠다는 사람 누구야? 저요. 저 89번. 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문제에서요. P가 어.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제일 처음에 써 있는 거. y는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3. 그게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나요. m의 값에 상관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네. m의 값에 관계 없다고 써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평등식. m에 관한 함정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m에 관한 함정식으로 보면 x랑 y가 나오지 않냐고. m에 관한 함정식으로 보면 y-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x-3 곱하기 m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 x가 얼마겠어? 그러게요.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또라이가 있어.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3이야. 그럼 y는 얼마야? 9.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p점이 이 새끼야 3,9라고. 어? 이 그지야. 근데 뭐라고 했어? 이 녀석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 p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뭐란 소리야? y는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식이. 네. 맞아? 네. 그럼 얘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문제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3m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m 값이 마이너스 6이지. 머리는 장식이야 이씨. 넌 계속 배웠잖아. 내신 때문에 쉬었다 왔어? 네. 내신 때문에 쉬었었냐고. 내신 때문에 내신 공부 아니라고 한동안 공수 원을 공부 안 하셨냐고. 네. 아 그래? 너 그 문제 들고 이제 진기생 못자겠다. 잠깐만. 진기생 같은 면담 좀 하자. 이 새끼 나 내신 대비하는 동안 진기쌤한테 공수 안 배웠으니까 가서 내가 따져야겠다 진기쌤한테. 맞짱시죠. 애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놓게 이런 문제를 못 푸냐고. 기대되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요. 자, 85번은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x축의 교점에 x좌표의 합이 5라고 써있지 않아? 예, 맞습니다. 그럼 a가 5 아니야? 네. 네? 했어요. X축에 눈에 봐. 그러네요. 12y는 X가 0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인데 내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너는 이거 어떻게 구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x점에 이렇게 x좌표의 합이 5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써있는 거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라고 썼을 때 이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 아니야? 쉬워, 그래 안 그래? 무슨 그럼 근계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a가 두 근의 합이 될 텐데 그게 5잖아. A 5. 그냥 구했어요. 쳐. 됐어? 예. 그럼 a 값이 5인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두 번째 물어본 게 y는 I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 3x 같죠? 됐니? 그 다음에 25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10. 이 녀석의 x축과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뭐 할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2꼴 0인 걸 찾을 거고, 그치?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 이꼴 0로 이쪽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좌표값이
이 녀석이 이렇게 블록한 녀석일 텐데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거리 사이에 이 녀석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7 아니야? 어? 네. 근데 틀렸냐? 틀렸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완전 제곱식으로 왜 나타내? 너 지금 뭐 찾아야 돼? x 절편 찾는 거 아니야? 그럼 2차 함수의 x 절편하고 2차 방정식의 근하고 같은 거 아니었어? 네. 근데 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주계산면에서 외산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 묻잖아. 뭐에다 쓰게? 거리요. 거리가 왜 필요하냐고. 답이 거리 아니에요. 답은 식방을 구한다고 저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하네요. 용준아 정신 차리라. 자, 지호야 정신 안 차리냐? 자러왔냐? 아니고 또 89번 87번 우리 그거 기억 안 나요? 87번 문제는? 우리한테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네. 맞아? 연준아 맞아? 예.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이 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이제 알것 같아. 그렇지. 문제를 그래도 좀 읽어보고 이거 앞에 건 대충 한번 읽어봤어야 되지 않냐? 문제 풀 때? 은혜 질문을 많을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 얘 질문할 수 있어. 너네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84번 86번 84번 특히 85번은 좀 아니지 않냐? 얘도 해야 되는데 86번은 내가 이야기했는데 84번, 85번 사실 너네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너네 수능을 보실 거잖아. 그치? 현재 너네 수능 어떻게 본다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죠? 알고 있지? 너희들의 수능을 정확하게 언제 본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계획안은 언제 등장하실 거냐면요. 너희들 건 사실 등장 안 하고요. 현재 고1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되잖아. 현재 고1. 걔네들부터 바뀌는 거죠. 고2부터 바뀌는? 고1부터 바뀌는 거죠. 고1 애들부터 바뀌는 건데 현재 고1 아이들이 수능을 개편하는 내년도 5월 달에 발표됩니다. 정확한 개편은 공수원 수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요. 발표한 적 없어요 아직. 없다고. 선생님이 공부할 때 수능은 수능 고1 거부터 출제가 됐어요. 3년치가 출제가 돼. 그치?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 내신한다고 지금 몇 개월 몇 주셨어? 4 주셨죠? 친구 정신 안 차리냐? 네. 정신 차려. 네. 옷 벗어 임마 소리면. 아니요. 근데 딱 4주셨는데 4주 동안 앞에 내용 다 까먹었어. 수능 볼 때는 너네 3년치 봐야 돼. 기억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이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신 공부하다 보면 이 기억이 날 거야.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외우게 될 겁니다. 아직은 너네가 처음 배우는 거라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강사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지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러겠지만 사실 내가 20년 동안 가르쳐보면서 새끼들 항상 이걸 물어봐. 처음 배운 새끼들 이런 거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85번 같은 거는 근본적인 문제야. 근본적인 얘기죠. 이거는 내가 4주 만에 이걸 까먹으면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기 전부터가 문제가 될 거야. 수능 볼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날 거야. 3년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도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이 두 점의 값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을 때 이 녀석의 해 형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이 좌표가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뒤에 풀이를 못 하시는 것들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한다고. 여러분 알겠니? 이건 까먹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두 점을 가지려고 하면 해가 두 개인 걸 찾는 거고 해가 두 개인 걸 찾으면 뭐 쓰지? 해가 하나다, 두 개다. 뭘 사용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을 넘겨서 판별식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돼?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4k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이 녀석의 판별식은 4분의 d를 쓰실 거고. 그치? 4분의 d를 쓰니까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할 거고. 그치?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나타나는 현상이 얘기가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었어. 요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자체, 요 녀석 자체가 x축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x축에 접한다는 건 이렇게 처리했을 때 해가 하나로 그리죠. x축에 접해있는 애가 아이씨 그래프 그지같이 그렸네.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셔야겠네. 이만큼이. 그러면 얘가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은 또 0이 되셔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 보니까 k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0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2k가 0인 거고, k 값은 얘가 0 또는 1 거죠. 맞지? 근데 이쪽을 풀어던 얘는 k 마이너스 3에 k 마이너스 1. 이 양수가 돼야 되고,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둘 다 음수이거나 둘 다 양수여야 된다고 했잖아. 둘 다 음수가 되려면 큰 수가 음수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보다 작아야겠죠. 또는 둘 다 양수가 되시려면 k가 작은 녀석 양수가 되는 4보다 커야겠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둘 중에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k 값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몰라서 버벅버벅 거릴 수는 있겠지만 너네가 해를 이런 형태로 구한다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주 안 했다고 해서 너네가 백지 상태가 돼서 오시면 안 돼. 이 정도는. 내가 너희들은 오늘 대부분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예상하고 오기는 했지만 개념 자체에 대한 것들을 아예 다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또 뭐 있어? 이러면 내가 88번도 못 풀었을 텐데? 88번은 풀었니? 풀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풀었냐? 저 80 맞았는데요. 앞에 거는 못 풀었잖아. 앞에 거 못 풀었잖아. 네. 그것도 어떻게 맞았냐? 1,2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쓸 줄 알았던 거야? 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줄 알았어? 아니요. 어? y는 ax 플러스 b 써가지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거 판별식 돌려가지고 했는데요. 아휴. 반장하구나.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러지? 어차피 뭐 사실 내가 이럴 거라 예상해서 다시 하는 거긴 하는데 공수원은 다음 분기에 공수원 응용 심화를 다시 하는 건데 심각하신데 기억력들이 오래 못 가시지? 이렇게 풀면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판별식을 쓰는 건 맞는데 i는 ax 플러스 b라고 안 나와요. 자,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1을 지나는 1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울기랑 관계없이 무조건 1,2를 지나셔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을 m이라고 놨을 때 m에 관한 항등식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 1,2를 넣으면 m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1,2를 넣으면 m에 관한 항등식이 되셔야 되니까 원래 x 앞에 m이 붙어 있어야겠죠? 그치?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이 뒤에 값이 0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x-1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y 값도 0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y가 있는 부분도 0이 되셔야 되니까 y-2라고 쓰게 되죠. 그래서 이때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y는 mx-m 플러스 2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문제풀이가 가능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니? 이 녀석이 1,2를 지나는 그래프에서 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녀석을 연립했을 때 해가 몇 개? 해가 몇 개? 해가 몇 개? 하나요. 한 개. 접하니까 하나다. 됐니?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냐면 내가 필기 안 하니? 문제도 못 푸는데? 이런 스승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너희들은 이 식을 정리하시면 뭐 해야 되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플러스 m 이렇게 될 거고 는 제로가 될 거고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의 값이 0이 되시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m-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실 거고 얘가 0인 걸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m의 제곱 마이너스 14예요. 쌤, 왜? 그거 2 아니라 3인데요. 뭐가? 2x 제곱 마이너스 3x. 3이냐? 그럼 얘가 3이면 털려도 1은 남을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 1 하나 남을 거고
된장은 그럼 여기가 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됐어? 6m 8m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8 플러스 1을 꼴 되면 따라서 여기 값은 1이네. 이해돼? 네. 나는 오늘 뭐하고 바꿀래? 둘 다 눈이 퀭해 인간들. 어? 뭐했어? 주위로 영화 보고 가요. 계속 놀았어요. 계속 놀았는데 왜 퀭하냐고. 아까 노원 한 누구? 옷을 벗으라니까 이 그지야. 아니 벗어. 저 이거랑 한 몸이어가지고. 그래 가죽을 벗겨줘. 어? 한번 벗겨봐. 아, 89번은 대입하면 문제 풀리는 거야. 어? 너네 문제를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대입했는데요, 쌤. 그리고 대입을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예? 어머까. 어머나, 너네 봐. 저 대입하면 되네, 뭐야. 그냥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대입을 전혀 안 하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너네 갖고 있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됐니? 얘기 안 해도 c 값은 8이지? 예.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있어? 자수해. c가 8이다. 아이가 파인데. 영상과 8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 얘가 0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이 0일 때 x의 값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써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abc 뭐라고 써있냐 문제? 유리수. 응? 유리수. 유리수.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유리수면 우리가 유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녀석을 근으로 갖는다고 편례등 갖는다 얘기했었잖아. 어? 했지 얘기. 기억나? 기억나는 것 같아. A, B, C가 실수면 A, B, C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루트 Q면 P 마이너스 루트 Q를 갖고 A, B, C가 실수일 때 P 플러스 QI를 가지면 P 마이너스 QI를 갖는다. 했어 안 했어? 했죠? 수업 분명 했던 거야. 이거 그러면 누나 이거 가졌잖아. 됐니? 그래서 두분의 곱이라는 거 뭐가 일어나? 두 개 곱했어. 얼마야? 600요. 얼마냐고 그러니까 이거. 4. 4야. 근데 뭐야? 근계수의 관계에서 뭐라고 했어? A분의 C라고 얘기했잖아. 해보자. 그럼 A 값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맞아? 이해돼? 두 분의 합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지금 현재 6인데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B 값이 12. 마이너스 10이잖아. 너무 쉬운데? A 값, B 값, C 값 다 구했잖아. 도대체 뭘 못한다는 거야? 이게 왜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이 그지들아 다 까먹고 있어. 그지. 노잼인데. 그집 맞잖아 너네. 네? 잠깐. 그집 맞잖아. 너네 자산 있어? 상속받은 거 말고 지신이 엄마 아빠가 주신 거 말고 지신이잖아요. 지식. 너네 갖고 있는 지식은 사회에서 보면 되게 숫자지야. 잘 생각해봐. 어떤 지식이 있어? 멋있는 지식. 어? 5 곱하기 5는 25. 오. 짤지.
뻔한 너는 지금 당장 사회에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바. 그러니까 알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 생각 좀 해봐. 가면서 써내. 우리 가만있을 때 이제 축제. 아니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성인이 된다고 쳐도 사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어.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돈을 그러면 뭐 어떻게 벌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셨는데 나가니.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현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다고 하는 아 없다고. 없잖아. 너네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냥 지금 현재 너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네, 뭐 밖에서 그냥 아무나 붙잡아도 너희들만큼의 지식은 다들 있다는 거지. 특별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파일럿 해야겠다. 내가 파일럿은 어떻게 해? 비행은 잘하고. 나 집 돈 많아? 아니요. 너 공부를 잘해? 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핸드폰 잘 움직이는. 그러니까 핸드폰 잘 움직이는 것 같아. 같아. 핸드만 잘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정신들이네. 용기와 드리프트가 있어요. 비행기를? 비행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착 올라갔다. 진심으로 하는 일인지 저것들의 지금 이게. 진짜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앞비행이 추월하고 막 시간 잘 줄이고. 부기장이랑 대결하는 거 아니었어? 뭐야?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아니 뭐. 오토 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인 됐을 때. 아니에요. 항로 설정은 안 하시고 관제탑 직원들이랑 소통도 안 하고. 한 다음에 이륙하라고 하면 딱 해가지고 이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공항 안 가봤어? 제주 가봤죠. 그러면 그 비행기 뜨는 거 본 적 없어? 제주공항에서? 봤는데 여러 뜨는 거 한번 대충 본 적 있어? 저는 반대로 가면 되잖아. 이씨. 거길 왜 지나가? 오 곤돌이 아니 뭐 하고 보냐 너? 쭉쭉 움직이고. 카메라 위치가 바뀔 거로 생각 안 해? 지금 뭐 한다고 했어? 녹화한다고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는 도대체? 아니 여기니까요. 네가 옮기면 맞춰지냐 임마? 거기 지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 생각 못해. 뭐 대가리 장식이야? 용준이한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뭐 하는 거야 이게? 결석성에서 찍고 있잖아 임마. 또 뭐야 지금? 153번. 이차 함수 시간은요. 힘의 방정식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지. 맞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가 시점의 좌표가 어디라고? 0.3. 0,3. 0.3은 뭔 개소리야. 엄마. 됐어? 네, 그럼 A와 B의 거리가 6. A와 B의 거리가 6이야. 그럼 A와 B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3, 5와 마이너스 1. 얘가 어차피 대칭축의 x는 2니까 여기가 3인 거고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넓이 값이 9가 되려면 이 길이 값이 6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가 되시면 이 길이가 3, 3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너 갖고 있는 식이 뭐야? 이 함수식을 너는 뭐라고 할 거야? y는 a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라고 쓸 거 아이가? 맞아? 근데 얘가 뭐 지나가? fx로 써야 되겠구나. 얘가 뭘 지나가? 다른 점 하나 지나간 거 있잖아. 뭐 있어? 0,3 0,3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가? x가 0이잖아. 0이잖아. 0,3 지난 다음에 y가 3이잖아.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 아니냐고. 그럼 fx의 식은 마이너스 5분의 3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고 f19 해달라며. 마이너스 5분의 3에 9 곱하기 15 아니야? 이렇게 풀면 여기 3 될 거고. 아 이거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잘못 썼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식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 11 곱하기 5네 마이너스 34. 됐어? 또 뭐? 질문 여기까지 받을 거야. 다시 한번 풀어와. 오늘 한 거 같고. 알았지? 2차 질문 받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진도 나갈 겁니다. 남은 시간은. 자, 195에 대한 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했죠. 두 점의 a에서 b, a, b에서 x축에 내린 수렴하를 cd라고 할 때 cd의 현분의 길이가 6이라고 했고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해도 네. 갖고 있는 식이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 똑바로 하자. 그러면 얘네들은 꼭지점의 좌표가 k, 제로니까 얘가 k가 되는 이런 식이겠죠. 됐어? 네. 사실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쪽에 그려진다고 치고, 그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y는 x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지나가실 거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면 여기가 c점이 될 거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d점이 될 텐데 C에서 D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6이라고. 됐어? 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A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B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6이에로 써준 거죠. 아, 네. 됐어? 네. 그러면 이 관계성에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결국은 이제 여기하고 이제 y는 x에 대한 교점 a, b의 값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에 x-k의 전체 제곱 잘못 썼네 이거 x 이렇게 쓸 거고 됐어? 네.
여기서 이제 근의 값을 갖고 있는 게 알파, 알파 플러스 6인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풀게 되면 정리할 때 x의 제곱에 양면에 2를 곱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겨 정리할 거야. 네. 그럼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 x 플러스 k의 제곱 이꼴 제로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해도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이 x의 값이 또는 뭐라는 거냐면 알파 또는 알파 플러스 6이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돼? k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 풀이에 편의적으로 k 값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어보자고. 알파 값을 구하는 게 먼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두 분의 합을 하면 뭐라고 할 거냐면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죠. 근계수의 공개성을. 그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2 알파 플러스 6 빼고 네. 그럼 k가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두근 곱을 보면 k 제곱일 텐데 그 녀석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6알파겠죠. 네. 그러면 알파 k가 알파 플러스 2라며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4의 값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6알파라는 거 아니야? 네. 알파. 이렇게 집어질 거니까 얘 넘어가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 그냥 알파 2보다 2가 되겠네. 그러면 k 값은 4겠지. 이해돼?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봤죠. 나머지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봐줄게요. 다시 풀어봐.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냥 고민해봐야 될 거야.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질문보다 또 질문 많은 건 아는데. 그리고 오늘 너희들한테 해오라고 했던 건 220페이지, 142페이지까지구나. 142페이지까지 해오라고 했죠. 여기서는 유제 문제는 질문 없어. 유제 문제에 대한 질문. 212번. 이 212번? 아 잠깐만. 이거 풀라는 걸 못 풀거든? 상관방정식이잖아. 위에 것처럼 풀어야지. 용준이 나오냐? 플러스 이제. 그럼 나머지 푸는 거야. 정리해야 돼. 알트 시간에 하면 못하면 나머지 푸는 거야. 오늘 그 알트가 그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알트가 그건데. 어차피 인수분해 아니에요. 잘해봐. 알트. 없어? 그럼 143페이지 봐. 아, 저 216번 모르겠는데 풀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사실 1하고 마이너스 1 넣고 연립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풀면은 멍청하잖아. 네. 그래서 이거 조립제법으로 풀라고 했죠. 조립제법으로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뒤쪽에 있는 나머지 두 분의 형태도 확인도 가능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 개수를 써보면 1, A, 2, B 2, B고요. 두 분이 지금 뭐야? 1이랑 마이너스 1. 그럼 1 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부터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잘못한 거 없나?
마이너스 2죠. 됐어? 네. 사실 문제에서 A값 B값 다 구하라고 안 했어? 뭘 원한다고? 나머지 두 분의 곱을 원한다고 했지.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x의 제곱 a 값도 구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야. 이 녀석에서 구할 거니까 두 분의 곱은 3이죠. 아, a 값을 구하면은 사실 두 분의 합도 구할 수 있기는 하지. 문제에서 뭐 a, b 값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 서술형 쓸 때는 다시 써야 돼. a 값, b 값. a 값도 쓰고 b 값도 쓰고 인수분해 형태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왜 얘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자, 또 없으시면 진도 좀 나가죠. 오늘 이제 방정식을 좀 어느 정도 해놔야 우리가 지금 보면 남아있는 걸 보면 3차 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 아직 풀이가 아직 한참 남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저기 부정 방정식하고 뭐 연립 방정식 이것도 풀어야 되고요. 이거 끝나는 걸 이번 주에 못 끝내. 그냥 하면. 그래서 보충한다고 하는 거야. 적어도 부등식까지는 끝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천천히 뭐 따라가면서 하면 뭐 뒤에 뭐 저기 뭐 경우의 수 확률이야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근데 너희들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해봐요. 143을 볼 건데 217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인수분해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원하는 건 좀 다른 거야. 갖고 있는 형태의 식이 x의 세제곱에 3x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x 플러스 a 이꼴 0입니다. 그런데 x가 한 개의 실근하고 두 개의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3차 방정식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고 1차식에서 실근을 갖고 2차식에서 허근까지 하겠다. 이 소리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거든. 됐니? 봐봐. 역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a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될 거야? 여기가 0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얘네의 합이 얼마야? a 플러스 1은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조립제법이 될 거란 소리냐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조립제법이 될 거란 소리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게 될 거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a 0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인수분해되는 형태는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꼴 제로로 인수분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 이미 실근을 가졌죠. 맞아?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돼? 여기서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해라. 그만해. 네.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은 4분의 D를 쓸 거고 그치? 4분의 D를 쓸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란 말이야. 됐니?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1보다 커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됐어? 자, 219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도록 해. 자, 3차식인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인수분해가 되겠죠. 되기는. 그러니까 근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1 쓸 거고 2차식 없다. 0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개수로 올 거고 A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맨 마지막에 무조건 마이너스 A가 올라오셔야 되는 상황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상태를 보니까 얘가 그대로 올라오시면 딱 좋겠는데 다 더하니까 뭐가 돼? 0이지? 맞아? 뭐 우리는 1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로 풀리겠죠? 그러면 x 이 녀석이 인수분해된 형태는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꼴 제로입니다.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 맨날 뭐만 하시냐? 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꼴 제로가 판별식이 0이에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우리는 1 마이너스 플러스 4a가 0이 될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라고 틀리죠. 하고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여기서부터 이해를 다시 좀 하셔야 되는데 너네가 2차 방정식을 볼 때 2차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사실 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A랑 B랑 그것이 0이 되니까 A 값이 0이거나 B 값이 0이야. 됐어? 그럼 중근을 갖는 애는 어떤 형태의 하는 거냐면 사실 A 곱하기 A가 0이니까 A가 0이거나 A가 0인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말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새끼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 거야? 중근이라고 얘기해. 중복된 근을 줄여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됐니? 네. 지금 이해돼? 중복된 근을 줄여서 중근이라고. 즉 무슨 소리냐? 얘네 자체로 근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얘랑 근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야. 어? 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꼴 0에 한 근이 1인 경우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0인 거니까 a는 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두 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a 값은 2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고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으로 써야 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됐니? (221번은) 뭐 사실 할 거 없어. 안 해도 돼. 너희들도 풀 수 있어. 잘 봐봐.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cm 줄이고 높이를 2cm 늘려가지고 맞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112였다.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야? 원래는 다 x는 이런 애를 갖고 가로와 세로는 1cm씩 줄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x-1, 여기는 x-1인 거죠. 됐니? 그 다음에 높이를 2cm 늘렸어. x 플러스 2죠. 됐니? 이렇게 해서 부피가 110이었다. 즉 어떻게 돼? x-1에 제곱에 x 플러스 2를 곱했더니 110이다. 이거죠. 됐어? 자,
요거 전개할 건데 이 녀석의 전개 타입은 얘야. 이 전개 타입이죠. x-1 곱하기 x-1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됐어? 그래서 너네 이거 뭐 했었냐면 저희 처음에 xxx 그래서 x의 세제곱 썼죠. 그치?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는 요 녀석들 다 더하기 때문에 0이야 x제곱의 개수는. 됐니?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했어요. 그래서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얼마야? 네, 2가 되겠죠. 이게 112죠. 그러면 우리는 x의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x 플 마이너스 110 이꼴 제로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야? x값 찾기예요. 이 녀석 이꼴 제로인데 결국은 우리가 1 쓰고 0 쓰고 마이너스 3 쓰고 마이너스 110을 쓴 다음에 이 녀석을 갖고 뭐 할까? 조립 돌릴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이 녀석을 갖고 조립제법을 돌릴 건데 이 조립제법을 돌릴 때 여기다 써야 되는 녀석이 누구다? 110의 약수라는 거죠. 됐어? 그리고 여기다 써야 되는 녀석은 1이나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안 될 거고 1도 안 돼요. 왜 안 되지? 수가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뭐 다 더해서 0인 것도 아니고 2도 못 써. 마이너스가 돼요. 저 위에 있는 개수 때문에 그래. 2는 되는구나. 사실 상관은 없겠다. 2까지는 될 수 있기는 하겠다만. 됐어? 저기 있는 녀석에서부터 저 x의 값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1cm를 줄여야 되니까 1보다 큰 녀석을 해야 1cm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쉬워 돼? 원력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다 뭐 쓸 거냐라고 하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형태는 뭐 할 거야?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잖아. 생각보다 늘 거 별로 없어. 2하고 5하고 10하고 10이라고.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은 안 하겠죠. 네?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왜? 너네가 여기에다가 왔을 때 여기서 뭔가 올라왔을 때 110이 되려면 여기 있는 녀석이 5의 배수가 되거나 곱하는 식기가 5의 배수가 돼야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당연히 이건 너네가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게 5야. 어떤 수를 곱해서 110이 되려고 하면 무조건 5의 배수가 되셔야 되는데 어? 됐어? 여기를 5의 배수로 만드는 게 쉽겠니? 곱해서 5의 배수로 만드는 게 쉽겠니? 그래서 5를 넣어봐야 5가 되는지부터. 그래서 보면 1 쓰고 5 쓰고 5 쓰고 25 쓰고 22 쓰고 110 써서 딱 떨어져요. 됐어? 그럼 얘네들의 인수분해된 형태는 뭐가 될 거냐면 x-5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0이 이꼴 제로인데 요 녀석의 8배식은 계산을 하시면 25 마이너스 88 나오잖아. 그치? 0보다 작죠?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 해는 뭐다? 항변의 길이값이 5짜리 찾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 네. 오늘은 근계수의 관계까지 끝낼 거예요. 혈내근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주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따가 나머지 정리할 거고 일단 근계수가 뭔지부터 설명하고 문제 풀이는 RT 이후에 30분 연장해서 수업합니다. 내가 너희들 2차방정 시간 관계 배수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이런 걸 해준 적이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곱일 때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는 게 사실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제곱. 됐어?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보여준 적도 있고 다른 걸로 보여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 전개해서 위아래를 비교하면 두 분의 곱과 두 분의 합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에서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면 됐니? 얘네들도 눈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다. 맞아요? 이해돼?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얘 전개하면 가로만 전개하면 원래 이렇게 되죠. x의 세제곱 나올 거고, 그치?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나올 거고, x 제곱 나올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겁니다. 됐지? 이해돼 안 돼? 시오 이해되는 거니? 근데 이제 이건 아까 A가 없는 거니까 A를 여기다 곱하면 여기도 A 곱하고 여기다 A 곱하고 이런 식의 애들이 써질 거예요. 근데 이 식과 위에 있는 이 식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이 녀석이 빈 거죠? 이 녀석은 C인 거고 이 녀석은 D인 거고. 맞니? 얘가 그러면 여기 얘네가 같다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니? 맞아? 이해돼요? 확실하게? 요 녀석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인 거고. 됐어? 요 관계성에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오 이해되는 거 맞아? 너네가 원하는 건 얘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해. 그럼 4차 방정식은 근거 계수의 관계를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는 있으나 너희는 안 배워. 왜? 아니요. 복잡해서 안 배워. 그건. 아니,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 x-a 곱하기 x-b 곱하기 x-c 곱하기 x-d 이꼴 제로를 배운 적 있어? x-a, x-b, x-c, x-d 이거 전개하는 거 배운 적 있니? 안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안 배워. 4차식의 전개성을 배운 적이 없어. 우리 3차식의 전개까지만 배웠다고. 얘네가 나온 건 이 녀석을 전개할 줄 아니까 한 거잖아. 물론 노가다로 전개하면 정대는 가능한데 설명 안 했죠? 왜? 식이 길거든. 식이 길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게 6개짜리가 나온단 말이야. 길어. 그래서 안 배워.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배우는 거야. 다른 이유 없어. 실용성에 떨어지고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얘네들 만약에 그래 전개한다고 하면 못 할 거야. 은혜가 여기 A가 있어. 그치? 얘 만약에 A가 아니라 그래 뭐 이거 전개한다고 치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X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이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A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녀석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BX의 세제곱일 거니까 뭐 할 수 있어? 네 근의 합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야. 할 수 있어. 하지만 뭐 했다고? 누나 이거 4개짜리 정리하는 거 안 가르쳤으니까 4개짜리에 대한 근거 개수의 관계는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어요? 사실 만들 수는 있어요. 근계수의 관계는 몇 차씩이든 만들 수는 있어. 근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뭐다 너네가 모든 근의 합은 결국 이 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모든 근의 합이야. 3차든 4차든 5차든 관계없어.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알겠어요? 요거에 관한 문항들은 이따 30분 남았을 때 7개인데 요거 풀어서 오늘 숙제는 148페이지가 될 거예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자, 여기 집중. 빨리. 자, 아까 전에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근의 공식이 아니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렇게 된다고 하고 x의 값이 알파, 베타, 세타. 감마 이거 진짜. 세타는 씨. 일단 여기 동그랗게 생긴 거죠. 알 느낌 난다. 가구나. 알파도 A 느낌이에요. 얘들 조용히 하라. 갑자기. 부르시겠네 진짜. 자, 이렇게 된다. 라고 배우셨죠? 예. 용준아, 너 눈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초밥 쓰고 해. 보여요. 앞에 가. 도대체 안 보인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예. 자, 닥쳐. 해봐. 그래서 너희들 223번 문제부터 쭉 풀어서 오늘 여기를 끝낼 거야. 예. 자, 어렵지 않은 거라서. 예. 다만 너희들이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래. 곱셈 공식 변형을 기억하고 있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쵸 그쵸. 자, 문제가 갖고 있는 게 x의 세제곱 10x의 제곱 플러스 자 0x죠.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근데 그러면 세 근의 합이 뭐라는 거죠? 1. 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냥 12 아니 조용히 하고 있어. 마이너스 10 맞네. 바보들인가? 이거 보고서 이거 그냥 대입하는 것도 안 되냐? 아 이거 너무 디피컬트예요. 얘는 얼마? 쟤는 쟤는 제가 3. 0 0 0. 하면 어디서? 그거 다 곱한 거 그거 얘는 얼마? 그게 3.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야, 보고 대입도 못해 그지들아. 저거 0x야? 나 빼고 다 그지들이네. 저 10x야. 0x라고. 아니, 10x 제곱이고 x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이 바보들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되게. 라고? 와. 자, 이렇게 하는데, 그치? 아 너무 얘를 통분을 하시면 알파 풀 베 아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 감마 나오실 거고, 그치? 베타 아저 감마 알파 나오실 거고, 알파 베타 알파, 나오실 텐데, 이 분자가 0이란 소리잖아. 밑에 나오면 마이너스 3인 건 뭐 중요하겠어? 그냥 0이에요 그냥. 0인 거죠? 네. 그치? 네. 자, 2번에 써있는 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인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내가 어떻게 구하셨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 이 녀석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시면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0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만 제곱하면 되겠네? 그치? 네. 베일이 됐어? 베일? 자, 세 번째는 이 위에다 풀 건데 여기다 풀게요. 세 번째 풀기 전에 우리가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치? 너네가 이걸 어디서 봤었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셔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알고 있다 좋아. 기억하는 게 없어. 기억하는 게. 그 이상 A, B, C의 세. A 풀 B 풀 C의 세제곱 닥쳐. 3, 2. 얘네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을 배운 적이 없어. 아. 있는데요?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배웠죠. 아, A 제곱. 너네는 아 언니 너네가 배우는 건 1차식을 3번 곱하는 것과 그러니까 2항의 1차식을 3번 곱하는 것 같고 3항의 1차식을 2번 곱하는 것만 배우셨어.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1차와 2차를 곱하는 걸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얘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말고 마이너스 3ABC가 와요. 됐어? 이게 올 거니까 너네가 원하는 3번에 써있는 내용은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이니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됐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고 플러스 3ABC를 해줘야겠다. 3 알파 베타 감마를 해야겠죠. 얘가 이거 넘어오셔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0점이었죠. 됐니? 얘네들은 가로를 쳐서 보면 이 녀석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이라고 구했지? 맞아?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인데 어차피 이거 묶었나 보면 얘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제로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3배의 알파 베타 감마 값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맞천구 네, 마이너스 1009입니다. 이해돼요? 황구. 네. 집중해. 네. 개소리 그만하고. 오케이 이게 25번 15의 제곱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겠지? 맞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잘 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야. 자, 전개하고 싶어? 아니요 그럼 멍청한 거야. 알겠어?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잘 봐요. 우리가 근계수의 관계성에서 이 녀석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뭐라고 할 수 있죠? 1 1이라고 할 수 있죠. 됐니? 맞아?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감마죠. 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 마이너스 알파고 네. 감마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 1 마이너스 감마에 1 마이너스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전개해서 풀면 하류. 하수야. 내가 고수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식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로 되시겠죠? 그래야 감마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리겠지? 근데 얘를 인수분해한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항등식이면 x의 값을 뭘 갖다 넣어도 항상 성립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애가 얘면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에 1 마이너스 감마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4 아니냐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얘가 1이죠. 됐어? 전개해서 푸는 거 아니야. 전개해서 풀면은 하수. 알겠지? 너네가 요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요걸 봤을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물어보자.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거 있어. 봐봐. 현준아, 집중. 이 문제에서 똑같은 걸 갖고 1 플러스 알파에 1 플러스 베타에 1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면 뭐 구하니? 할 수 있어요. 전개해서? 안 하고 어떻게 구해? 저거를 얘인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네. 있죠, 이 그지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 됐니? 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죠. 네.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죠.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3번 곱했으니까 여기다도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이거 만들려면 뭐 하면 되겠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맞아? 마이너스 1 넣을 거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4겠죠. 됐어? 그래서 이 값은 너네가 계산하면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10이야. 이렇게까지 구할 줄 아셔야 돼. 알겠니? 이해돼? 자, 227번으로 갑니다. 자, 윤곽에서 또 이거 할 수 있지? 얼마? 첫 번째 거 얼마? 2. 야, 2. 얘는 1, 1. 얘는 7, 7. 7이죠.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방정식인데 x의 형태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됐죠? 그러면 너네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a 값이 1이면요 맨 앞에 있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면 됐니? 이 녀석의 근의 형태에서 여기 있는 x 세제곱의 풀 마이너스에 이게 합이고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 두 개 곱의 합의 형태가 오겠죠? 얘네들 두 개씩 곱한 거야 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개 곱이 오겠지? 마이너스겠네? 이렇게 식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한 거랑 두 개 곱의 합이랑 세 개 곱만 아시면 그냥 식이 나올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세 녀석의 합은 얼마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의 합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 여기다 이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겠죠? 7분의 1이겠지?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의 x 세제곱은 마이너스 7분의 1 x 제곱이 일단 오셔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게 돼야 되니까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이 오셔야겠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겠지? 맞니?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7분의 2. 2겠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7분의 1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가 올 거야?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 올 거 아니야? 다 곱하면 그럼 7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차 방정식은 이 형태로 되는 거라고. 오케이? 지금 이해되는 거냐? 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A랑 B랑 C가 유리수입니다라고 써있죠. 여기서 A, B, C 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맞아? 네. 그리고 X의 형태에서 하나는 1이라고 했고 하나는 2-루트3이라고 했는데 자, 요 위에서 우리가 A, B, C가 유리수라고 하는 얘기가 깔려 있으니까 요 녀석에서 2 플러스 루트 3이 오겠죠? 맞아? 그러면 세근 합이 뭐야? 5잖아. 계산하면. 근데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마이너스 a잖아. a가 마이너스 5거죠. 됐니? 두 근의 곱의 합은 얘랑 곱하면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얘랑 곱하면 2 플러스 루트 3 얘랑 곱하면 1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그러니까 b 값이 5죠. 세근 곱을 하면 1이잖아. 그치? 됐니? 얘가 얘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C 값이 마이너스인 거죠. 됐습니까? 이해돼 안 돼? 다 구했어. 돼요. 자, 231번 봅니다. 문제로서는 아트고 설명은 뒤에서 허들에 대고 하나 더 설명할 거야. 설명만 할 거야. 뒤에서. 자, 마지막에 231번 문항으로서는 이게 끝이고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나이스. 대신에 뭐 하라고? 뭐 해오라고 써 오늘? 저번에 틀린 거 다시 풀어. 그렇죠. 적응 푼 거 다시 풀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자, 231번 x의 세제곱에 플러스 mx 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6 이퀄 제로라고 써 있고요. mn은 실수예요. 그죠? 그리고 x의 값이 뭐가 나왔어? 1 플러스 i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i가 나오는데 mn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 때문에 뭐가 오실 거냐면 1 마이너스 i가 나오시겠지? 됐니? 뭐 하나 모르니까 한 새끼는 그냥 알파라고 쓰자고. 됐니? 이해돼? 네.
그럼 여기서 세근의 곱을 할 건데 왜? m하고 n의 값은 모르지만 n의 마이너스 6 값은 아니까 세근의 곱이 6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 네. 됐니? 너희나 집중해. 그럼 6이라는 걸 아니까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와 알파를 곱하면 6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됐니?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곱하면 얼마지? 2. 네, 2야. 2 알파가 6이야.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야? 3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세근 합에서 마이너스 m의 값이 세근 합이 될 텐데 그게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에 플러스 3인 거죠. 그럼 m의 값이 마이너스 5겠죠. 됐니? 두 근의 곱의 합의 형태에서 자 3이니까 얘랑 곱해서 아니다 이것부터 써야 되는구나 n인데 얘랑 곱해가지고 3 플러스 3i 나올 거고 그치? 얘랑 곱해서 3 마이너스 3i 나올 거고 뭐 할 거고 얘네 둘 서로 곱해서 플러스 2 나오겠죠. 털릴 거니까 얘네 값은 얼마? 8이더라. 됐어요? 어렵냐? 분계수의 관계는 너네가 뭘 하시는 게 중요한 거냐면 외우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얘네들 외우셔야 되는 거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3차 방정식 형태를 알겠어?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체리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 전에 너네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켤레근 실수 조건에는 허수의 켤레근 유수 조건에는 무리수의 켤레근 형태를 갖는다. 알겠죠? 자 오늘 이 뒤에 내용에 대한 거를 하나 보여줄 건데 이 뒤에 내용이 사실은 길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긴 할 거야.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근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x 세제곱이 1입니다. x는 뭐죠? x는 1. 만 있니? 아 아니. 마일. 아니라는 거죠. 마일이 왜 나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가 왜 나와? 그죠? i. 닥쳐. 아이 뭔 개소리야. 이걸 너네가 풀려고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됐어? 이 녀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었냐면 얘 세제곱 전의 상태가 x고 얘 세제곱 되기 전의 상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라고 보는 거야. 뒤에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야.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는 앞에 거에 뒤에 거 더한 거에 앞에 거의 제곱과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뺀 거 그리고 플러스 x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얘는 실근을 갖는 게 맞는데 얘는 뭘 가질 거냐면 허근을 가져요. 여기까지 됐어?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세제곱 이꼴 1일 때 아니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의 허근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녀석을 이거에 대한 걸 배우도록 합니다. 됐어요? 원래는 이 오메가의 값은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그래서 3i 얘가 이제 오메가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배울 거는 아니야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자, 이 녀석 개수가 실수죠. 됐니? 제가 실수면 반드시 다른 쪽 하나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실수를 가졌으니까 개수가 실수인 녀석에서 허근을 가졌으니까
이 녀석이 오면 반드시 혈내근을 또 허근으로 가지셔야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다 뽑아보겠다는 거지. 자,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여기였으니까 오메가를 세제곱하거나 오메가 바를 세제곱하거나 다 1이 되셔야 돼. 그치? 됐니? 네. 여기다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나온 거니까. 두 번째로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은 0이셔야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플러스 1 이꼴 0이 되셔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관계성에서 근계수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예요. 두 분의 곱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고 써 있으니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죠. 이 녀석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아. 됐어요? 오메가 바로 양변을 나누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고 이것도 오메가 바로 나누면 오메가가 오메가 바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도 오메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걸 너네가 다 외워서 풀 거냐? 아니요. 미쳤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사이클을 외울 거야. 뭔 소리냐? 자, 봐요. 오메가라는 아이가 있어요. 됐니? 오메가의 제곱을 했어요. 오메가의 세제곱을 했어요. 세제곱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곱하니까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오메가의 제곱에서 오메가를 또 곱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될 텐데 오메가의 세제곱에서 오메가를 또 곱하면 뭐가 될 거야? 오메가로 돌아오시죠. 됐지? 얘가 오메가 바의 세제곱하고 똑같잖아. 그치? 우리는 뭐라고 했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메가 바지?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오메가 바죠. 바의 제곱이죠.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돌아가니? 노란색 아이들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 봐. 오메가에 100제곱이 있어요. 됐니? 오메가의 100제곱은 오메가의 5제곱분의 1과 같다. 말 돼요? 네?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그러면 얘가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된다고. 돼요. 모르겠는데요. 다 되는 얘기라고 지금 이 얘기가. 잘 봐. 우리는 지금 뭐 한다고 해요? 곱하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잖아. 세 개씩 돌아가는 거죠. 세 개씩 돌아가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의 전체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아니야? 맞습니다. 왜 오메가네? 그러면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네? 맞니?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의 제곱분의 1하고 자 오메가잖아. 그치? 오메가죠.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얘네들을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1로 가면 어떻게 돼? 나누는 거죠, 한번. 그럼 얘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여기서 1로 가는 거는 곱할 때 1로 가는 건 1로 가면 나누는 거잖아. 그럼 오메가는 오메가를 뚫어놓은 거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하고 똑같니? 됐어? 네. 그러니까 뭐야?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원래 같은 거야. 이해돼? 우리가 이 녀석이 뭐라고?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같은 i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너네가 이 사이클을 돌려서 생각할 거라고. 됐어? 네. 우리가 이걸 볼 때 i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 i가 있고 i의 제곱이 되면 5가 됐었어. 마이너스 1이 됐었고 얘를 또 곱하면 뭐가 돼? i의 세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i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 또 제곱하면 i의 4제곱이 되고 얘가 1이 된다고 했는데 또 곱하면 i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너네한테 이거 나누는 것도 풀어줬었지 문제에서. 네. 나눌 때 어떻게 볼 건지. 그럼 똑같이 이 세 개짜리를 볼 거야. 알겠지? 그런데 오늘 설명한 거는 왜 그랬냐면 다음 시간에는 오메가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할 건데 됐니? 얘는 사이클이 6개짜리야.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6개짜리도 볼 겁니다. 알겠죠? 자, 끝! 엄마가 엄마가